마음을 맞추고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끝이란 내 맘과는 상관없이 나곤 해. I'm trouble 점점 더 잿빛으로 변하고 있는 걸 날 좀 잡아줘. 고독한 밤이 나를 감싸오는 걸 손을 뻗어 소리쳐봐도 타지 않는 너인데 느껴지지 않아. I'm so lost. 꿈을 꿔 daydream 난 매일 혹시라는 꿈을 꿔 계속 daydream don't worry 어지러운 미로써 Because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바로 너라고 오직 너라고 꿈에서 깨는 꿈이 girl 머릿속에 펼쳐지는 드라마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날 다 일러. 남은 감정이라는 게 심장에 넘쳐 흐를 듯해 온몸에 울리는 네 목소리 손을 뻗어 소리쳐봐도 타지 않는 너인데 느껴지지 않아. I'm so lost. 꿈을 꿔 daydream 난 매일 혹시라는 꿈을 꿔 계속 daydream don't worry 어지러운 미로써 Because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바로 너라고 오직 너라고 꿈에서 깨는 꿈이 girl 항상 나의 예측관 다른 너였으니까 이번에도 혹시라도 그럴지 차갑도록 얼어버린 내 두 손끝에 닿아줘 다시 올 수 있게 오늘도 daydream 쉼없이 혹시라는 꿈을 꿔 계속 daydream don't worry 어지러운 미로써 Because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바로 너라고 오직 너라고 꿈에서 깨는 꿈이 girl 만약에 걸어 네가 있는 그곳은 저 가라 너의 숨결 옮겨 찾아 깨지 않는 꿈꾸는 걸 daydream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원 기자입니다. 네, 엄조원입니다. 네. 마스크가 한 몸 같아서 네, 쓰고 있는지 아니, 몰랐는데 저희가 이렇게 화면 보고 깜짝 놀랐네요. 방역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 직전까지는 다 아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한소리님이 청해 주셨어요. 하이라이트의 데이드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셨듯이 MBC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신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네. 있는 분들의 많은 공모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에는 배종호 교수님 워낙 또 팬이 많잖아요. 정치수다 팬층이 아주 떨어야 하는데. 떨어야 되는데 아하. 자, 윤효정 기자에 이어서 지난주 윤효정 기자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배종호 교수님이 네. 오미크론의 공습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은 정치수다 대신에 자, 땜빵이라고 하면 아까 안 뭐라 됩니다. 하시던데. 안 됩니다. 고품격 교양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오, 네, 이거 잠시 귀에 후에 걸리셨어요. 무료 고품격 교양 강좌 강사님을 누군지는 모시고 잠시 후에 네, 공개하고요.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근데 저희 둘만 남은 건가요? 선배도 아직 안 걸리셨죠? 저도 안 걸렸어요. 지금 뭐 주위에서 다 걸려야 끝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걸리고 모든 있어서 사람이 너무 번호표를 걱정입니다. 잡고 받았는데 내 네.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는 살아남아야 양효걸 아주 실명으로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땜빵 아닙니다. 양효걸 여기 무슨 닉네임도 아니고 대화명도 아니고 너무 실명 아닙니까? 양효걸님께서 땜빵 아닙니다. 물결 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효걸 기자가 나오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기대해 아닙니다. 주시고요. 네, 네, 아닙니다. 자, 누가 나올지 교양 강좌 강사님은 네. 잠시 후에 모시고요. 오늘 나 제 눈에 띈 기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비드 후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롱 코비드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음. 롱 코비드가 뭐냐면 코로나 감염 후에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거를 롱 코비드라고 한대요.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이거는 바이러스 자체가 몸에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바이러스는 다 나갔고 전파력은 없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체내 염증 반응 있잖아요. 아,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염증을 이제 이겨내려고 그 음. 염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이 계속 면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음. 피로감 이런 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침도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길게는 8달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8개월이요? 네. 그래서 아우. 명지병원에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이 있대요. 심하다. 8개월. 거기에 박희열 교수님이 본인이 진료를 했던 코로나 환자와 코로나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네. 확진자의 최소 10% 정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향후 100만 명 정도가 이 아유. 롱 코로나를 겪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음. 그 증상은요. 가장 흔한 게 피로감과 무기력증. 음. 그리고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 건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 음. 이 외에도 수면 장애 또 집중력 저하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3가지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된대요. 뭐죠? 이게 뭐냐면 닷새 격리 해제 이후에도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경우. 아, 그건 위험하다. 그리고 둘째는 기간에 상관없이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38.5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 그리고 누런 가래 이런 게 나오면 병원을 가야 되고 네네. 셋째는 2-3주간의 극성 기간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때 그럴 때는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언젠가 낫겠지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뭔가 위험 신호니까 꼭 네.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네. 여기 네. 서영찬님 외국 사례에서는 최초의 델타 걸린 사람이 아직도 롱 코비드를 이어오고 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델타 증상이 엄청 아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오미크론보다 네. 더 아프다던데. 네. 아이고 참. 빨리 이게 없어져야 하는데. 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주한 씨가 골라온 기사는 뭡니까? 네, 자막 보여주실까요? 배달비 부담. 아, 요즘 비싸요. 네. 석 달 사이 107만 명이 줄었다는. 아 그래요? 소식입니다. 이용자가. 네네네. 네. 아, 근데 진짜 요즘 어느 정도 하죠? 배달비? 뭐 한 4,000원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구나 그 이상도 싶은 있어요. 것 같아요. 그게 확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한 2,000원 뭐 이랬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4,000원도 이제 뭐 감내할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평균 단가 자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4,000원이 이제 그 만약에 15,000원을 시키는데 배달비가 5,000원이에요. 그럼 그럼 3분의 너무 1이네. 아깝지 않아요? 그럼 너무 아깝네.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아,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장으로 가기도 하는데 아, 그러면 돈도 아끼고 그렇죠. 또 시간도 아끼고. 어차피 동네 네네. 식당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달 앱 이용자들이 줄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 네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에요. 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네. 한 달 동안 주요 배달앱 3개를 이용한 소비자 수 안드로이드 기준입니다. 네네. 아이폰 빼고 3개월 전에 비해서 4.2%인데 4% 하면 별로 안 돼 보이잖아요. 네. 107만 명. 107만 명. 100만 명 이상 수치가 감소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이용자를 더하면 더 많겠네요. 더 많겠죠. 네. 뭐 2배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네. 배달비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죠. 뭐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네. 편하다, 뭐 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여론이 달라요. 한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에서 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의 76.3%,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3이죠. 네. 배달비가 저렴한 옵션을 골랐고요. 네. 11.6% 10명 중 1명은 빨리 배달되는 거. 아, 그러니까 속도를 속도는 상관없고 중시했어. 싼 게 좋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구나. 그리고 네. 한국행정연구원의 올해 초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그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네. 현행 배달비가 적절하지 않다. 너무 비싸다는 거겠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를 살펴봤고요. 네네. 8초 후에 교양 강좌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딩딩대학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시니까 말이 입에 잘 안 네, 잘 붙으시나 안 봐요.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양 수준을 한껏 높여드리는 고품격 무료 강좌 딩딩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염 총장님, 염기현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구독자여러분 이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네. 주에도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을 하다 뚝 끊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시간 관계상 그랬는데 이번에도 불안합니다. 아. 너무 많이 준비해 와서 오늘도 또 이거 끊어질 수 보세요. 있어요. 또 끊어질 너무 수 많아. 빨리 있습니다. 가요. 너무 이거 보세요. 이거 다음 보세요. 주에는 사탄입니까? 제가 이제 아. 오늘 방송 전에 하나 바로 잡을 게 있다면 네. 네. 이제 땜빵이란 표현. 아하. 보통 이제 스포츠에서는 사과드립니다. 물론 땜빵도 맞는데 네. 또 이럴 때는 조커라고 표현합니다. 전술적 변화를 조커. 주기 위한 어. 카드. 조카. 조커. 조커. 그래서 저도 전술적 변화를 주기 그치. 위한 카드입니까? 오늘 이렇게 조커가? 정치 수다로 오다가 살짝 교양으로 전술을 트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런 뭐지?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땜빵 맞고요. 네네네네. 저희가 지난 3월 28일에는 제가 이제 로봇 시대의 미래 얘기한다고 네. 하면서 막 포에니 전쟁 얘기를 막 운을 막 떼다가 본론을 얘기 못 하고 끝났어요. 용두삼이랑 근데 여기 무엇인가 보세요. 했죠. 여기 댓글에 서영찬님 또 염규영 기자가 나올 때는 3분 큐 시트를 미리 하래요. 우리 편이네. 응? 딩딩대학 편이시네. 아닌 것 같아요. 말 너무 많다는 큐시트 건가, 산책 그렇지. 아. 어차피 길어질 테니까 나중에 아. 1분 하지 말고 미리 하고 3분 사실- 퀘스트 산책을 빼먹진 말라는 그치. 거구나. 그렇죠. 지금도 딴 얘기를 지금 딴 얘기 한 들어왔어. 안돼. 2분 했거든 갑시다. 지금 빨리 자. 갈게요. 자, 농담 금지. 자. 네.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못 네.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 좀 요약해드리면 네네. 저희가 지난 간단히. 시간에 아프리카로 갔었습니다. 네네. 기원전 146년 예. 여기를 예전에는 카르타고라고 불렀다고 했거든요. 네. 튀니지 지금의 튀니지. 네. 당시에 어쨌든 복잡한 사연이 많지만 네. 당시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지중해 강자 카르타고와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싸웠다고 했어요. 네. 그게 포엔이. 그게 그렇죠. 포에니 전쟁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페니키아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포에니라고 불렀으니까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포에니 이겼어요. 그래서 거의 그 괴멸을 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로마는 땅도 벌고 돈도 벌고 네. 아니 식민지도 넓어지고 너무 좋잖아요. 좋죠. 근데 그 이후에 로마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네네. 말씀드렸어요. 네네. 바로 맞습니다. 카르타고에 어마어마한 노예가 유입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셨죠. 노예가 유입되면서 중산층이 무너졌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로 이어졌었죠. 양극화. 네. 노예들이 일을 대신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이 힘을 못 쓴 거죠. 네. 빵도 노예가 만들고 그 지금으로 치면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막 물건을 만들면 이거 자영업자들이 골목 상권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다고 막 좋아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좋아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랬던 네. 건데 바로 이렇게 일하는 노예가 현대에서는 로봇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했었고 네. 로봇은 사실은 돈 안 받고 일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건데 그래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로봇 사회가 온 21세기도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자 아까 제가 중산층이 몰락했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아까 극심한 양극화였어요. 예. 근데 지금 이 분야를 가리지 않았거든요. 네. 당시에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도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치면은 스포츠 스타가 노예였던 거야 그 네, 당시.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의사도 노예가 있었답니다. 네. 왜냐하면 카르타고의 그 인텔리들도 다 노예로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몸 쓰는 로봇만 있던 게 아니라 지능형 로봇도 있었던 거죠. 네.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의사까지 노예면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로봇 지금 완전 스마트 로봇이지. 음. 막 저 누구야 막 히포크라테스가 막 돈 안 받고 일하니까 로봇이죠. 지능형 네. 로봇인 건데 네네네. 결국 결국 로마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제 이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요즘도 사실 식당 가면은 무인 키오스크가 엄청 네. 늘었잖아요. 네, 네. 코로나19 없는 데가 없죠 거의. 다 무인화되고 네. 실제로 양극화 문제 계속 지금 사회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로마 그 당시 로마랑 비슷하게 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현재 미국에서도 이런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미국 소식 보고 와서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억만장자 최소소득세. 미국이 새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항목의 이름입니다. 미국 내 상위 0.01%의 최상위 소득자와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상은 700명 정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500억 달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350억 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를 코로나 와중에도 돈을 번 부자한테서 세금을 걷어 채우겠다는 의지입니다. For most Americans, the last few years were very hard, stretching them to the breaking point. But billionaires and large corporations got richer than ever. 코로나 기간 미국 역시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 상위 10% 부자가 소유한 주식이 사상 최대이고 상위 1% 가구 순자산은 23% 급증한 반면 하위 20%는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No matter how wealthy they are, they should have to pay. Everyone should pay, but not penalized to the point to where it doesn't make sense. 법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만 한다면 이들한테서 앞으로 10년 동안 3,600억 달러, 우리 돈 440조라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범블비님께서 우리가 스마트 노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로봇과 AI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연예인이나 기자, 아나운서까지 로봇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방송이라도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감사합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실 AI 아나운서도 많고요. 그래도 위협 이런 받고 네. 있어요. 위협받고 있는데 네. 이런 기대를 아. 가져주시고 이런 바람을 가져주신다는 것이 저희의 그 일자리를 네. 지켜주시는 길입니다. 저희 그럼 계속 인간지능으로 좀 가볼까요? 계속. 네, 인간지능으로. 자, 그러니까 미국도 좀 양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우리나라만의 거죠.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네. 어떠세요? 지금 좀 그 현대 사회도 그 로마랑 좀 뭔가 기시감이 든다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하늘 아래 드시죠. 새로운 게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로마 사회도 당시에 불안을 겪었거든요. 네. 노예 반란도 지난번에 네네. 말씀드렸고 유명한 게 스파르타쿠스의 난 네네. 이거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네네, 옛날 맞아요. 미드 네. 스파르타쿠스 이처럼 노예의 유입 이런 게 중산층 붕괴 오면서 로마의 불안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근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대책 마련을 뭐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난 네. 시간에 기원전 123년이 되면 시민들에게 식량과 오락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을 해요. 네. 한 달 먹을 빵을 무료로 주고요. 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일종의 재난 지원금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목욕탕 무료 입장, 또 전차 경주 같은 스포츠를 무료로 풉니다. 이렇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그런 즐거운 것들을 이렇게 그치. 주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 영화 배너 혹시 보셨어요? 봤죠. 거기 보면 막 전차 경주 막 그쵸. 으아 막 하잖아. 막 네네. 이렇게. 근데 당시에 그 로마의 유명한 전차 경기장 이름이 키르쿠스 막시무스예요. 네. 막시무스는 뭐 맥시멈이 이 뜻이지 네, 크다 네, 네, 크다는 네, 거고 키르쿠스가 서커스구나. 서커스예요. 아. 그러니까 서커스가 원래는 원형 경기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진짜 대형. 큰 경기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커스라고 하면 막 묘기 부리고 이런 거로 네네네네. 생각하는데 네. 당시에는 이런 대형 원형 경기장이란 네. 뜻이었던 거예요. 네. 글래디에이터 그 극중 이름도 막시무스 아니었어요? 그거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건 그것도 이제 사람 뭔가 이름이고. 위대하다 뭐 네, 이런 뜻이 네, 있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쨌든 보면 이제 밥도 공짜로 주고 스포츠도 무료로 본 건데 그래서 나중에 고대 로마 시인 유벤알리스가 네. 이거를
풍자를 날카롭게 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시민들은 권력은 모두 위임한 채 두 가지만 초조하게 기다린다. 빵과 서커스만. 여기서 서커스 이제 전차 경주 얘기하는 건데 네. 결국 로마의 빵과 서커스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우민화 정책으로 거론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복지 정책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좀 달래려고 나왔던 대책이겠죠. 3S처럼 예전에. 그렇지. 그러면 지금 보면 빵과 서커스만 기다리고 권력은 이양했다. 그 약간 씁쓸한 상황을 그 풍자한 표현을 이렇게 거지. 한 건데 네. 네네. 그럼 우리도 지금 양극화라든지 중산층 몰락 이런 거를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풀면 안 되고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제가 네. 이런 얘기하면 야 그러면 우리도 재난지원금 더 줘야 되겠네.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 추경 예산 편성해서 예. 네네. 소상공인 지원하자는 얘기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절 로마에서 이 빵과 원형 경기장으로 살아갔다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넷플릭스와 재난지원금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노예 유입 이후에 달라진 로마 사회가 빵과 서커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어. 빵과 서커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네. 단순 처방이잖아요. 네, 네, 네. 배고프니까 빵 주고 심심하면 전차 경기 보여주고 네. 이거는 단순한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사점은 더 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뭔데요? 자, 뭘까요? 빵과 서커스보다 더 큰 변화 바로 그 이후에 찾아온 로마의 정치 체제 변화였어요. 네. 정치 체제.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로마의 이제 공화정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화정은 쉽게 말해서 왕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가 다스리는 걸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다스리는 거죠. 예, 네. 이게 무너진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공화국 체제죠. 우리 헌법에도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고 네, 네. 찌찌뽕 네. 아무튼 땡.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공화국이 무너지는데 이제 엄전 아나운서 사람 좋게 봤는데 이상한 거에 터지시네. 그리고 네. 기자들이 더 뻔뻔하고 네. 왜 아나운서가 더 대응하지? 아무튼, 못 아무튼 들어볼라. 이 로마의 공화정도 한때는 국민이 다스렸는데 기원전 40년대가 되면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그쵸. 군인 황제가 네. 1인 지배에 나서기 시작하고요. 네. 이때가 로마 공화정 끝물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고 나서 기원전 50년에 한 일이 바로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증축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인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더 재밌게 경쟁을 봐. 경기장을 그치. 늘려주면서. 그래서 카이사르가 당시 개축할 때 2만 7천 명을 수용했대요. 그 경기장에.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인데 이게 나중에 점점 커져요. 그 이후에 황제정이 계속되면서 15만 명 넘게 수용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지금 크크님이 전두환이 프로야구 개막한 맥락 이런 얘기를 써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떠올리는 게 이제 맞습니다. 대표적인 우민화 정책 이런 맞아요. 사실은 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복지 정책도 가만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이 돼요. 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거든요. 네. 무관하지 않죠. 네. 네, 로마의 빵과 서커스와도 묘하게 좀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포에니 전쟁, 음, 노예의 유입, 중산층의 몰락, 그렇지. 이어서. 양극화, 그렇지. 민주주의 공화정의 붕괴. 그렇지. 이게 굉장히 정치 변화까지 다 불러온 거네요. 이게 흐름을 계속 타면서. 그렇죠. 그래서 기원전 29년이 되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네. 이제는 공화정을 막을 내리고 1인 지배를 이제 확진입을 하게 네. 되는데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건 네. 이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로마를 보면서 그러면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채 100년이 안 된 거예요? 무너지는 게? 100년도 안 됐죠. 오. 근데 그때는 뭐 워낙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변화의 속도가 느렸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빠르겠죠. 네. 지금 엄정원 아나운서가 한마디 하면 카톡으로 다 퍼지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큰 틀에서는 이제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 체제 변화까지 이제 불러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네.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가온 이 로봇 세상에 대해 우리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겨울올림픽 했을 때 네. 구내 식당에 온통 로봇이 들어와 있다는 기사가 네.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제 눈에는
야, 이거 우리를 좀 위협하는 노예들이 막 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로마 사회랑 겹치면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몇 년 안에 혹은 몇십 년 안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모습에 대한 우려도 좀 하는 분들도 많은데 당시의 베이징 모습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좋죠. 1월 달에 있었던 네. 보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사용하는 미디어 센터. 이곳은 베이징 올림픽 미디어 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광경 때문에 벌써부터 이곳은 명소가 됐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하늘에서 주문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겁니다. 로봇이 햄버거를 만들기도 하고 칵테일까지 제조합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회 조직위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Pretty nice. Haven't have this kind of stuff in our country. China want to show us how far in technology. 취재진이 묵는 숙소도 마찬가지. 사람 대신 로봇이 필요한 물건을 방문 앞까지 배달해 줍니다. 야, 저렇게 로봇이 다 서빙을 하면 사람들은 이제 뭐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 일자리 어떻게 해요 이제? 미래가 좀 서늘해지죠. 네.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네, 더 지금 맞아요. 저게 그런데 좋아 보이는데 과연 좋은 건가?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지금 미래 예측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흐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공통적으로 첫째, 1위만 살아남는다. 아나운서든 기자든 1위만 하면 돼요. 뭐 전문가들 얘기는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게 문제지. 두 번째, 말은 쉽네요. 예, 말은 쉽네. 차별성이 있는 자신만의 콘텐츠. 예를 들면 딩딩 대학 같은. 아, 죄송합니다. 살아남겠네. 아이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흥민, 김연아 선수 같은 정상급 스포츠 스타나 정치인들만 살아남고 네. 혹은 로봇이나 이런 AI 플랫폼을 가진 네. 혹은 그런 차별화된 기술을 가진 곳들만 살아남고 90% 이상, 95% 이상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네. 로마 시대 때도 사실은 스파르타쿠스 같은 유능한 검투사들은 인기도 많고 잘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원로원 귀족들은 살아남았고 이런 식의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잘나거나 창의적이거나. 근데 그렇죠. 잘 나거나 창의적이거나라는 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뭐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이런 거 그렇죠. 같죠. 너무 쉬운 빵이 말인데. 없으면 손흥민만큼만 과자 축구해라 먹으라잖아요. 이게 말이 쉽죠. 네. 네. 수비할 때 하나만 맞고 골 넣자 이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예전에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묻어가는 인생 뭐 이런 게 그렇죠. 덕담처럼 했단 말이야. 네. 솔직하게. 근데 이제는 묻어가면 그냥 이도저도 하위, 아니에요. 시 죽는다. 하위 90% 행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만의 주관과 색깔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설령 그게 누구든 관심을 안 가질지언정 그런 시도와 도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게 됐다. 그 중심에 로봇이 있다. 지지난 시간에 본 대로 지금 라스베가스의 박람회라든지 네. 베이징 올림픽 무대 다 로봇이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로봇 세상은 극심한 양극화 불러올 수 있고 네. 그건 다시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와, 같습니다. 네. 이 코너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변의 평행 이론. 우리 시간 없어요. 아, 네. 세계사. 자. 잘 들었어요. 1위 해보려고 지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차별화를 시도하고 바로 있는 이렇게 적용하는 정말 모습 절박한 좋아요. 모습. 네. 네. 괜찮죠, 저? 네. 네. 제자 맞죠? 네. 자, 딩딩대학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이 혼란한 시기, 네.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지를 염규영 기자와 양효걸 기자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딩딩대학 좋습니다. 꼭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에 무료 강의 딩딩대학이었고요. 8초 후에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염규영 2분 기자가 하고 남았네요. 나니까 참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자, 빌로바 TV님, 우리 누나 참 젠틀하다. 마무리까지 해주시네. 해줘야죠. 제가 예뻐하는 너무나 예뻐하는 후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 뉴스데스크 큐시트는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일단 그 동안의 톱과는 완전히 톱이 달라요. 어떻게 오늘은 달라요? 민생을 생각하는 뉴스데스크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죠. 물가 네. 때문입니다. 너무 올랐어요. 물가가 아유. 오늘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4.1% 올랐습니다. 4%. 4%대 상승은 10년 3개월 만입니다. 아유,
요즘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없죠, 없죠. 음식을 주문해 보면 가격이 올랐거나 내용이 부실해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올랐는지 봤더니 기름값, 식재료 같이 서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름 올랐습니다. 넣기 무서워요. 네, 오늘 아주 조목조목 어떤 게 얼마나 올랐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당장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죠. 더. 그 정부가 찾고 있는 대책들 오늘 그 소식도 뉴스데스크에서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또 앞으로예요. 음. 일단 지금 같은 물가 상승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다. 올해 내내 계속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은의 당초 올해 물가 상승률 예측치가 3.1%였는데 3.1. 그것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한은은 지금 전망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안 오를 겁니다. 그만큼. 그렇기 슬프네요. 때문에 물가에 또 금리까지 오르면 한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은의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물가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금리 다음 주에 올릴 겁니다. 네. 그럼 기준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올라가죠. 아우.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더 내야 되지. 도미노네요. 서민들의 생활은 훨씬 팍팍해질 가능성이 큰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런 예상되는 충격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식목일인데 오늘 나무 심어서 숲 살리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어제 산불이 또 오늘 산불이 계속 네 나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인제 뭐 경기 하남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경북 봉화에서 또 산불이 났는데 네. 불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뉴스데스크에서 이 봉화 산불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저희 MBC 보도 시스템 자막이 떴는데 네. 3단계 발령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우, 맞습니다. 났어요 정말.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계곡살인 공범이 나왔습니다. 이은혜, 조현수 외에 공범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전과 18범의 공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어두운 소식뿐이라 안타깝네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